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소금에 대한 실험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 업무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The Salt Fix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The Salt Fix라는 책을 낸 출판사에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 그쪽 출판사에서 확답이 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판권 구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과 디자인 그리고 출판을 해서 한국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의 표지 부분의 내용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각 챕터의 좋은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지 부분 안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What if everything you know about salt is wrong? 이라고 되어 있죠. 소금에 알고 있는, 네가 소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건강한 심장을 위해 하루에 한 티스푼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를 들었다. 소금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건강을 염려하는 미국인들은 소금 뿌리개, 솔트 쉐이크를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소금 뿌리개로 옮겨봤는데요. 소금 뿌리개가, 솔트 쉐이크가 여러분을 빠르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길로 안내할 것이라는 통념을 믿게 하고 여러분은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에 좋은 식사라는 이름 아래 결과적으로 싱겁고 맛없는 음식으로 고통받아왔다. 이 사람들도 참 단어를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Health Conscious라고 했는데 건강을 염려하는, 건강에 좀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건강에 노이로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소금 줄이는데 아주 적극적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싱겁고 맛없는 음식으로 고통받아 왔다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서 살펴봤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죠.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음식의 맛을 끌어올려주고 풍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미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면 맛이 없죠.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그 고통, 건강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맛있게 먹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맛없게 먹고, 심지어 이 헬스 컨셔스 피플, 그러니까 건강에 정말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들은 소금이 좀 들어간 음식, 짠 음식을 주면 짭조름하고 맛있는데 정말 바로 구역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서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소금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저염 신조가 틀리면 어쩌지, 여기서 도그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염 신조가 틀리면, 도그마라는 게 이게 믿음인데 조금 나쁜 의미의 믿음이죠. 제가 이 뜻을 네이버 철학사전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그마에는 이성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되고 주장되는 명제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주장되는 명제들,
도그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그마는 뭡니까?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고 모든 만병의 원인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성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대표적인 심혈관 연구자인 제임스 D. 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이 The Salt Fix의 저자입니다. 심혈관 연구과학자죠. 그리고 약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혈압과 심장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500여 건 이상의 간행물을 검토했다. 그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론은 우리 대부분은 소금 섭취를 주의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 더 많은 소금이 우리의 건강에 이롭다. 500여 건의 간행물.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소금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방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를 했죠. 책 The Salt Fix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공익과 사익의 경쟁에서 소금이 다른 백색의 결정체인 설탕의 책임을 대신 뒤집어섰고 어떻게 소금이 불공정하게 악마화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반대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몸을 반기아 상태로 만든다. 필요한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가 힘들게 되고 소화작용도 부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신진대사의 부조화로 우리 몸이 비정상적인 기아 상태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혈압 및 심박수 증가. 이 내용은 우리가 벌써 많이 공부를 했죠. 데이비드 박사의 저서 Salt Your Way to Health를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소금을 먹는다면 수면, 잠자는 것, 에너지, 기운, 정신 집중, 건강, 임신, 성기능 이 모든 것이 개선된다. 요즘 이 불임 환자들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소금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을 피할 수가 있다. 만성적인 질환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 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여러분의 식단에 소금을 다시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독창적이고 이상적인 소금 섭취를 위해 몸의 자동적인 소금 조절 기능을 재교정하기 위한 그의 혁신적인 5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학은 저염식 신조에서 시작했다. 이 저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된 어떤 그런 신조죠.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당신의 목숨이 소금에 달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Your life may depend on i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표지 내용입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소금은 생명이다. 8편 저염식이 좋다는 것은 사기다. 라는 그 영상 아래에 이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고혈압 환자 매일 4번 혈압을 잽니다. 그런데 짠 음식, 특히 외식을 하면 확실히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신 말 듣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친절하게 좀 긴 답변을 달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뭐 밉다거나 뭐 흉보고 싶다거나 기분은 뭐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잘못된 관념에 역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씁니다만 세뇌죠. 브레인워시라 하죠. 세뇌가 되다 보니까 현대의학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금이 고혈압과 관계가 없다거나 저염식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4번 혈압을 재는데 소금 먹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니 왜 거짓말 하느냐, 경험상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뜻이죠. 굉장히 이 헬스 컨셔스 아주 건강에 노이로제가 있는 분이죠. 이렇게 매일 4번의 혈압을 잰다라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가면 과연 죽을까요? 제가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산행, 달리기를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죠. 운동하면서 혈압이 200이 된다고 혈관이 터지고 하면은 사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식후 혈압을 재면 당연히 높아지고 소금 먹고 재도 올라가고 기립성 혈압을 재도 높아집니다. 인체가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복시나 정적인 상태에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복이나 정적인 상태에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고혈압인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 먹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고혈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나 상황이 혈압에 영향을 미친 뒤 다시 돌아간다면 고혈압의 원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단식하면 수치는 금방 혈당 수치죠.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굶는 것이 당뇨를 치료하는 대안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이 아닌 소금을 줄이는 것으로 고혈압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소금에 대해 최근에 발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을 먹거나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거고 저녁에 간식을 먹고 재도 혈압이 올라갈 거고 왜 올라갑니까? 영양소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더 힘을 강하게 써주겠죠. 계단을 올라가고 산을 올라갈 때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을 빨리 보내서 산소를 모든 세포에 적당하게 공급하고 싶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행위나 어떤 먹을거리를 먹었는 것이 혈압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혈압의 원인으로 본다. 내가 외식을 하고 왔는데 혈압이 올라가더라. 당연히 올라가죠. 평소에 소금 안 먹던 사람이 소금 먹으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늘 소금을 먹어서 소금에 대한 어떤 내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금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보다 안 먹다가 먹으면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각 영상 하단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소금 드시고 고혈압이 호전되었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많은 연구 자료가 그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강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공공님 말씀처럼 목숨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최근의 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 공부해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에 올려드리는 자료 논문들은 한국과 미국의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발표한 논문과 주장들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감히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을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고혈압, 고혈압으로 사람이 죽습니까? 심장에서 압력이 세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습니까? 고혈압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관이 특히 이제 뇌의 모세혈관이죠. 우리의 뇌의 모세혈관에 이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에 찌꺼기가 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걸 혈전이라 그러죠. 이 혈전이 이렇게 쌓이면 피가 흐르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안 들어가니까 혈압을 높일 테고, 그러면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피의 흐름을 자꾸 이렇게 막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압이 높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심장약을 먹어서 심장의 수축력을 떨어뜨리면 이게 혈압을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혈전을 없애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고혈압, 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느 게 완치일까요? 이게 완치가 아닐까요? 이게 완치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마스모토 의사는 현대인들이 혈관이 이렇게 약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 쫙 터져서 죽는 사람은 힘쓰다가 이렇게 터져서 죽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삽질하다가 또는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이렇게 혈관이 잘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의 영양이 불균형해서 지방이나 이런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 혈관벽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약하니까 그렇게 힘을 쓰다가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힘쓰거나 운동하다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은 아주 이 풍부한 재료들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쌓이는 혈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어떤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는 거죠. 이게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게 고혈압의 근본적인 치료인데, 그렇지 않고 소금이 원인도 아닌데 소금을 줄여서 다른 병까지 생기게 하는 거죠. 혈관에 있는 당을 빨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적절한 음식을 통해서 올바른 영양의 균형, 그리고 운동, 이렇게 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4번 아니라 10번 혈압을 재한다고 해서 혈압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떻게 하면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자고요. 상식적으로 내한테 어떤 혈압이 높은 병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압약 먹고 심장의 수축력을 줄일 것이냐, 또는 혈관 확장제를 쓸 거냐, 이뇨제를 쓸 거냐, 이런데 응급 처방으로는 써야 되겠죠. 하지만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진위가 뭔지 이렇게 좀 공부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위가 어떻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단편적인 내용을 보고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병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상식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해라. 의사들 말만 믿지 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도 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의사가 시키는 반대로 해라. 의사 선생님 모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현대의 만성질환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